찍게 됐습니다. 이제 뭐 텃밭에 몇 군데 이제 다녀왔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패치라고 하는 게 피카르도팜에서 유래가 된 피자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간 건 아닌데 어쨌든 피카르도팜을 방문을 했었죠. 요 사진 기억이 나세요? 저희가 텃밭에 방문할 때마다 거기에 리더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이 피카르도팜에서 만난 분은 저희 시청하고 연락을 해갖고 시청에서 직접 컨택을 해줬죠. 네. 토요일날 오전 몇 시에 가라. 그러면 이 분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갖고 이분이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왔다가 우리가 좀 늦어갖고 돌아가려고 그러는 걸 잡아갖고 이야기를 이제 나눴는데, 되게 역사부터 다 이야기를 해준 게 저는 좀 특이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피카르도팜이었죠. 네, 팜인데, 처음에는 농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개인이 짓던 농장인데 그거를 이제 워싱턴 대학 농업전공 네, 학생들에게 이제 실습지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 실습이 끝나면서 이제 그 수확된 거는 이제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눔 활동을 하고 네. 하는 것 자체, 그 모델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학생들의 실습이 끝나고 나서 이 농장이 또 쓸모가 없어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뭔가 어떻게 할까 이런 거와 관련돼서 또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들은 거는 초등학생인가요? 초등학생 중에 한 명이 제안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초등학생이 그러면 대학생들이 못 지으면 우리가 시민들 모집해갖고 똑같이 농사 짓고 기부도 하고 하는 텃밭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근데 기부에 대한 정신도 살리면서 시민들 참여하는 걸로 이제 하면서, 그때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공식적인 사업으로 시작을 시작하면서 피패치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네. 규모가 있었죠. 그죠. 농장이 상당히 넓었어요. 네. 넓기도 하고. 그래서 구획이 거의 300개 가까이 구획이 있었고요. 저희가 가서 만났던 분이 이제 이분인데, 그는 여기에 리더 역할을 하는 6명 중에 한 분이었어요. 사진을 네,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1920년대 사진,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피카르도팜이라고 하는 농장을 운영했던 그 사진들을 설명하면서 이게 이제 농장이 어려워지면서 좀 전에 저희가 했었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눴던 것도 신기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한 데가 이거였잖아요. 칠드런 가든. 예, 칠드런 가든. 네. 그리고 따지면 뭐 어린이 텃밭 이런 데인데, 우리는 이미 막 생태 텃밭 활동장에서 그 어린이집 유치원 수업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여기는 텃밭에 오면 아이들이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특별하게 또 모아갖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텃밭이 있으면 그냥 텃밭의 일부를 그냥 어린이 텃밭이라고 하면 되지 이걸 왜 예산까지 들여갖고 만드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여기는 되게 그런 활동이나 그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진심으로 만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농사 체험이라고 하는 게 장충권 이제 이런 걸로 접근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에서 보이는 이제 그런 그 텃밭 정원,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디자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소품 같은 인형도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볼거리도 있고 아기자기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당연히 흥미 있게 이제 그것도 느끼고 이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쭉 만들 그런 디자인을 쭉 했더라고. 아이들 눈에서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 어린 텃밭인데,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주말 농장이라든가 맞아요. 그런 것들 이제 한 컷에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놔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오는 가족들의 아이들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갖고 또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지, 이렇게 해놔야지 애들이 돌아보면 우리는 그냥 얘들아 기다렸다가 감자 한번 씹어봐 하고 가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하게 그렇죠. 만들고, 그리고 이제 눈높이나 사이즈 이런 것들도 맞아요. 네, 교육용 텃밭이면 대상에 맞춰서 이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 안내했었던 그분이 칠드런 가든 담당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8시간 이상 자원 활동 해야 되는데 자기는 막 120시간 이렇게 연간 그렇게 하고 있다.
되게 바닥 통로나 이런데 바크 같은 것들을 깔아가지고 바크가. 네, 뿔이 안 나게 하면서도 약간 자연스러운 자연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그래서 풀도 이제 안 나게 하고 이건 아마 도 좋고. 멀칭 재료로 쓰려고 애들이. 네, 이거는 저희 거기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도 근데 밀대를 압축시켜 갖고 했는데 밀을 많이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멀칭 하지 마 이렇게 비닐 안 쓰자 이렇게 하면서도 멀칭 재료가 없잖아요. 우리는 풀로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창고에 가니까 사람 이름이 쭉 기둥이 써져 있고 막 그런 거 보니까 그 창고를 지을 때 기여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름도 있었고요. 대부분 많이 하는 건 하우스를 지어갖고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차양막 해갖고 이게 지금 창고 짓는 그저 과정 스토리를 스토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목수 그거 다루듯이 그 역사를 기록으로 계속 남긴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초기에 이제 사진부터 해서 과정을 다 찍어갖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도 뭐 하우스 하나 짓더라도 근데 다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 기록 안 남기죠. 남겨서 이제 그 과정이라든가 맞아요. 그런 것들 이제 계속 남기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설사 없어지더라도 그렇죠. 없어지는 거와 관련된 기록도 남기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텃밭 그러면 왠지 그냥 하는 거지 뭐 그걸 그렇게 기록에 남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뭐가 안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도 이제 뭐 빗물 받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테리장도 되게 여러 군데 있었는데 사실 이 텃밭에서 제일 저는 약간 특이하게 봤던 거는 푸드뱅크 시스템이었어요. 네, 그래서 푸드뱅크 구획이 별도로 있었고 푸드뱅크 팀이라고 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서 농사를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건물 우리가 소개를 받잖아요. 이 옥상에는 양봉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돌아가 보면 싱크대가 있고 이 창고의 문을 딱 열면 뭐 이런 게 저울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죠. 세척을 해서 아주 깨끗하게 다듬어서 거기다 저울에 달아서 오늘은 뭐 몇 킬로그램이 이제 맞아요. 기부된다 라고 하는 기록을 다 남기고 여기 보면 이 표에 보면 뒤에 체크되어 있는 게 그때 제가 듣기로는 뭐 월요일 푸드뱅크 있고 화요일 푸드뱅크 있고 뭐 체크해갖고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아까 푸드뱅크 구획에서도 기부가 되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있는 게 각각 자기 농작물을 기부하기도 하고. 여기가 시애틀이 날씨가 기온차가 너무 심하고 근데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따뜻해야지 잘 자라니까 이제 이게 비닐 용기 같은 거였죠. 그래서 물이 채워져 있어갖고 낮에는 이제 따뜻해지면은 밤에 이제 이게 열을 천천히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이제 토마토를 잘 기르려고 이렇게 누가 실험하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7월달 정도면 토마토가 많이 이렇게 자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저녁 때 되면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태 화장실은 아니었죠. 네,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인분을 템으로 쓰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물어봤죠. 우리는 이제 어쨌든 생태화장실 치즈가 이제 오줌이라든가 이제 똥은 이제 그 폐비로 만들어서 쓰는 거가 중심이지만 여기는 그냥 이제 여기는 뭔가 자원을 물도 절약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런 정도의 생태 화장실이었고, 근데 이제 그래도 다른 텃밭은 이런 게 없다고. 우리 일반적인 수세식 화장실만 딴 데는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 그게 약간 좀 다른 것 같았고. 그러니까 단연생, 그러니까 오랫동안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우리처럼 이례적으로 채소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그런 단연생들을 갖고 이제 즐기는 거죠. 뭐든지. 맞아요. 채취하면. 맞아요. 다른 텃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거였는데 이 텃밭은 그게 있었죠. 그게 이제 이 사진이 그걸 약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 했더라? 북쪽하고 남쪽이라고 그랬나? 북쪽하고 남쪽이네요. 크게 보면 이 텃밭이 북쪽 구역하고 남쪽 구역이 있는데 남쪽 구역은 좀 단연생으로 좀 더 넓게 하는 거 중심으로 하고 북쪽 구역은 좀 이렇게 작게 하는 걸로 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섞이긴 했다고. 근데 이제 이 표로 보더라도 남쪽 구역이 좀 더 넓은 구역이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던 것들도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베리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으로 이쪽에 개간을 해갖고 심은 다음에 그거를 기금으로 공동 기금으로 만드는 판매도 하고 한다는 얘기도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말 농장이라고 하는 그 틀에 너무 박혀 있어갖고 그렇죠. 그 사고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웃 텃밭이나 이런 데 이제 해보니까 정말로 텃밭에 노력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문화라든가 미국이라서 달랐던 게 아니라 정말 텃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 텃밭을 가꾸는 활동을 하는 거가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시스템이 달랐기 때문에 네, 이렇지 않았나. 우리는 너무 이제 경작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죠. 이렇게 주말 농장 자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즐기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단연히 심어서 뭐 빠닥빠닥 농사 안 돼도 이제 조금씩 맞아요. 소소하게 이제 하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어떤 문화에 대한 거에서 고아 텃밭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문화생활 또 사람들하고의 교류. 이렇게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 네. 빽빽하게. 그리고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농사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없다. 우리는 서로 매뉴얼만 그냥 주고. 외로만 주고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배우고 이제 알아서 한다.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어쨌든 여러 가지 정보도 아마 이제 그렇게 막 농사 기술이라든가 정보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전달이 되기도 하고 공유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저 시간을 이렇게 마실까요? 네. 이게 시애틀 이야기를 앞으로 쭉 할 텐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팜, 커뮤니티 가든 네. 이런 거. 특히 이 피패치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네. 이제 보고 왔는데 상품이 다르기도 하고. 네, 이야기를 또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